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마 체험을 했는데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습은 이제 중교육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칠판에 이렇게 기본적인 걸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샌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도마 체험을 하게 되면은 도마의 기능적인 분류를 알아봐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도마가 어떤 기능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가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칼도마를 사용을 해요. 물에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칼로 자르고 하는 동작들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칼도마예요. 자, 서양에서는 어떤 걸 씁니까? 네, 빵도마를 사용하죠. 빵도마. 그리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한 가지가 플레이팅 도마예요. 네, 플레이팅 도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칼도마를 사용하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칼을 받는 도마이기 때문에 약간 무른 나무가 좋아요. 단단한 나무는 칼을 쉽게 무디게 하죠. 근데 부드러운 나무는 부재가 잘 썰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칼도마는 어쨌든 칼을 썰면서 그 나무가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빵도마는 빵칼 있죠? 오돌토돌한 칼이잖아요. 그걸로 썰기 위해서는 나무가 부드러우면 스크래치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플레이팅 도마는 음식물을 올려놓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된 나무로 해야 돼요. 때문에 나무는 얘네는 좀 단단한 나무, 그리고 또 모양이 예쁜 나무. 플레이팅 도마는 특히나 모양을 중시하죠. 예쁘게 마감을 해서 플레이팅 도마로 사용을 합니다. 빵도마는 좀 단단한 나무를 갖는 것, 칼도마는 칼을 쓰기에 좋은 것, 흠집이 없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네. 자, 두 번째, 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볼게요. 자,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나무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먼저 원심재단을 좀 살펴볼게요. 원심재단은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일자로 자릅니다. 나무를.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이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무는 함수율, 물을 가지고 있는 수율에 따라서 나무가 변형이 심하게 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동그란 나무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양쪽으로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렇게 위에 부분은 수축 팽창을 하면서 휘거나 반대로 휘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고려해서 칼도마나 가구를 제작해야 됩니다. 나무를 설명할 때 보시면 지금 요거 두 가지 나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동그란 통 원목에서 제재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그냥 간단하게 잘라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중앙에서 약간 나온 상태죠. 예. 요런 상태를 그냥 원목이라고 합니다. 원목. 자, 원목이라고 해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면도 깨끗해야 되지만 수평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까딱거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나 도마는, 특히 칼도마 같은 경우는 칼질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껐덕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위험하잖아요. 칼질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껐덕거리고 얘가 도마가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완전하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수평이 이루어지더라도 아까 설명한 대로 자르는 방향에 따라도 수축 팽창이 될 수가 있어요. 습도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얘가 제제모, 그리고 얘를 대패를 치고 평을 잡는 방법을 1차 가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무를 가공을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쓸 수 있는 도마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상처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팅 도마로 좀 적당할 거고요. 요거는 칼을 사용하는 도마로 좀 적합할 겁니다. 자, 샌딩은 첫 번째로 사포에 입도가 있어요. 입도라는 것은 사포의 거칠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거칠고 숫자가 높으면 곱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150방, 220방, 320방, 뭐 높게는 600방, 800방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세 가지 단계 정도만 해주셔도 집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포의 방법은 간단해요. 맨 처음에 제일 거친 사포로 보시면 대패를 쳐놨기 때문에 얘도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왜냐하면 대패 자국이 이미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을 없애주는 게 제일 입도가 낮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결방향대로 성심성의껏 이건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모양을 다 잡아야 됩니다. 모서리를 내가 거칠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 같이 변제 부분이라 껍데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껍질 부분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하시면서 손으로, 맨손으로 만져가시면서 이게 거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오랜 시간을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순서만 제대로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좀 더 고운 사포로 첫 번째 사포가 남겨진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고가 좀 덜 들어갑니다.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 세 번째 더 고운 걸로 갈아내면서 좀 더 면이 고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샌딩이라고 하죠. 칼도마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 바로 물샌딩입니다. 물샌딩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물에 퐁당 빠뜨려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는 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물에 빠지게 되면 결이 살아 올라옵니다. 이걸 없애주는 작업이 물샌딩 작업이에요. 대부분은 스프레이로 가볍게 뿌려서 결이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그 결을 사포로 밀어서 없애주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 물샌딩은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느냐? 사이사이 해주면 가장 좋아요. 제일 낮은 방수에서 하고 난 이후에 물을 살짝 뿌려줘서 만져보시면 결이 올라와요. 그거보다 더 고운 걸로 하시면 그 결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 물을 뿌려주시면 또 얘가 만들어 놓은 더 고운 결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더 고운 걸로 해주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물샌딩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단계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가서 320방이나 400방까지 갔다고 한들 숨어있는 결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800방, 900방, 1000방 가도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물에 담궈서 사용을 하죠. 물에 씻는 순간 결이 무조건 올라옵니다. 처음 물에 담갔을 때 결이 올라와서 행주가 잘 닦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결을 없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 사이에, 샌딩 단계 사이에 물로 가볍게 적셔서 결을 없애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샌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고 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럼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도마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물에 자주 닿기 때문에 함수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변형이 굉장히 심해요. 이 변형을 어떻게 막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나무 사이에는 수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물이 흐르던 자리겠죠? 우리는 대부분 가구를 만들 때 함수율이 적은 걸 사용합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 수관에 최대한 물을 뺀 상태에서 한 10%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칼도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 물 대신에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에 담갔을 때 물이 들어갈 자리에 이미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도 얘가 변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빵도마랑 플레이팅 도마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감은 얘는 음식물을 올리잖아요. 대부분 행주로 닦거나 간단하게 위에 그냥 물수건으로 닦는 정도의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도막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일은 나무 속에 침투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막은 외부에 씌워져서 나무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막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도막을 여러 번 해서 코팅을 해줌으로써 음식을 올렸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밑으로 배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플레이팅 도마나 빵 도마에서의 가장 중요한 마감 방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얘는 되게 도막을 두껍게 해주면 해줄수록 굉장히 쓸모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나무의 특성이나 과정이나 아니면 마감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도마, 우리 집에 있는 도마를 잘 관리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번 실습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